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4학년 수학에 나오는 1학기 5단원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막대 모양이죠. 막대 그래프는 조사한 자료를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라고 합니다. 조사한 자료를 막대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 자,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여기 세로, 이쪽 세로에는 날수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한 달 동안에 얼만큼 운동을 했는지, 1일을 했는지 2일을 했는지 나타내는 그런 막대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세로의 한 칸은 1일, 2일, 3일 이렇게 해서 5일 기준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1을 기준이고, 가로를 보시면 운동의 종류를 나타내요. 첫 번째는 뭐 줄넘기, 두 번째는 수영, 걷기, 배드민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이 그래프를 보면 가로는 운동 종류를 나타내는 것, 세로는 날수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고, 세로 눈금 한 칸은 1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한 달 중에서 줄넘기를 가장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번에 가장 길게 뻗어 있는 막대를 보면 줄넘기를 가장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한 달 중에서 배드민턴을 가장 적게 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어떻게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지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가로와 세로에 무엇을 나타낼지 정한다. 그래서 가로는 어떤 것을 나타내고 세로는 어떤 것을 나타낼지 우선 그리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정합니다. 좀 전에 봤던 그래프에서는 한 칸을 1일로 정했죠. 뭐 몸무게를 할 때는 한 칸에 1kg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세세한 부분을 할 때는 0.1kg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조사한 것을 막대로 나타냅니다. 우선은 막대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조사한 내용을 이렇게 표로 작성하거나 조사한 그 수를 가지고 있어야지 막대로 나타내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조사한 내용이 잘 나타나게 제목을 씁니다. 어떤 것을 내가 조사를 했는지 제목을 쓰는 거죠. 다 그린 다음에 제목을 써도 되고, 아니면 제목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대 그래프 그리는 이제 순서를 한번 알아봤고요. 자, 자료를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그리는 것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떤 것을 먼저 조사했냐면, 이 마을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환경 문제, 그것을 이렇게 붙임딱지를 판으로 해서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붙임딱지로 붙였어요. 자, 그래서 대기오염에 붙인 것이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게 좀 많죠. 그래서 표로 작성을 하면 대기오염은 12명이 관심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질오염은 붙임딱지가 4개 있으니까 4라고 쓰면 되겠죠. 토양오염에 관심 있는 분들은 6명, 6. 그래서 모두 합쳐서 22명이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같이 붙임딱지를 붙인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되었죠. 자, 여기 표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면, 여기서 먼저 아까 맨 처음에 정한 게 세로에 어떤 것을 쓸 것인지, 가로에 어떤 것을 쓸 것인지 정했죠. 그래서 세로에는 사람 수를 나타내요. 한 칸에 한 명을 나타내겠죠. 가로는 환경 문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이렇게 나눠놨죠. 그래서 관심 있어 하는 환경 문제가 한눈에 보면 이렇게 대기오염이 가장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막대 그래프는 조사한 수를 막대 모양으로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어떻게 조사하고 표를 그리고 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막대 그래프를 그린 것을 보고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일주일 동안 버려진 쓰레기 양이 쭉 나왔어요. 한번 쭉 보면은 막대 그래프가 가장 길게 뻗어 있는 중간을 보면은 바로 플라스틱류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버려진 쓰레기 양을 조사한 그래프, 막대 그래프. 한눈에 알 수 있죠. 가장 적은 것은 병.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가장 많이 버려진 쓰레기. 여기 금방 알 수 있겠죠. 플라스틱류 11kg.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양은 7kg. 음식물 맨 앞에 있죠. 여기는 한 칸이 1kg으로 정해놨네요. 그리고 많이 버려진 쓰레기의 양을 순서대로 나타내면 플라스틱류, 그 다음 종이류, 그 다음 음식물, 그 다음 병,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그래프를 보고 천천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자, 쓰레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까지를 해야 할지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야, 우리 마을에는 플라스틱이 제일 많네. 그러면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렇게 어떻게 하면은 마을이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이들과 모둠 학습을 통해서 또는 전체 토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막대 그래프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왼쪽에 보면은 일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책, 아래 그래프는 2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책. 여기는 막대 그래프가 한 개, 두 개네요. 그래서 1반 친구들과 2반 친구들의 생각 차이를 우린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동화책만 보더라도 2반 친구들은 10명의 학생이 동화책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일반 학생들은 10명이 좀 안 되네요. 7명이죠. 7명의 학생이 동화책을 좋아한다는 것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문제가 2반 학생들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책을 일반 학생들은 몇 명이 좋아하나요? 그럼 2반 학생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건 뭐죠? 첫 번째는 많은 책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화책이니까 이 동화책을 일반 학생들은 몇 명이 좋아하는지, 동화책을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일반 학생들은 7명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서술형도 나올 수 있죠. 또 다른 서술형 유형을 볼게요. 자, 왼쪽에는 붙임딱지의 수. 영선이는 여기 보니까 20개 모았네요. 지영이는 20하고 40의 딱 중간이니까 여기 한 칸 이렇게 4칸에 40개가 됐네요. 그러면 한 칸에는 5개씩 이렇게 나눠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보고도 한 칸에 몇 장을 나타내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영이는 30장을 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모은 붙임딱지 수가 적은 사람부터, 가장 적은 사람은 영선이겠죠. 그러면 맨 위에 영선이부터, 여기는 가로의 이름이 나왔지만 문제에서는 세로의 이름이 나왔죠. 이렇게 바꿔서 그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적은 사람부터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가로로 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세요. 여기는 세로로 된 막대 그래프를 했지만 가로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수가 적은 사람부터 영선이, 그 다음 범수, 이렇게 그려 나가면 되겠죠. 여기 보면은 제목이 없죠. 그래서 제목도 어떻게 꾸며서 제목을 붙여야 될지도 생각해서 그렇게 써 넣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 유형을 볼게요. 여기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친구들이 사용하는, 요즘에 스마트폰 친구들 정말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로 나타낸 거예요. 자, 남학생은 2014년에는 여기 50명의 반이니까 한 칸에 10명씩이니까 10명, 20명, 30명. 2014년도에는 30명, 2015년도에는 40명, 2016년도에는 50명. 이렇게 점점 1년 1년이 갈수록 스마트폰 사용자의 수가, 남학생 사용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학생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부터 쭉쭉쭉 2017년도까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이 막대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막대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맞으면 동그라미표, 틀리면 가위표 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고 옳은 것에는 동그라미, 그리고 틀린 것에는 X, 옳지 않은 것에는 X표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막대 그래프를 보고서도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를 이렇게 남학생, 여학생의 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유형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자료를 보고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를 보고 여러 가지 통계적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의 의미와 그리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료를 모으고 그것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 자료를 나타낸 막대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보고 서로 토의를 하고 모둠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막대 그래프에 대한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스TV 김성민이었고요. 또 다른 시간에 좋은 정보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